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토의가 아니에요. 디스커션이 아닌 토론, 그러니까 이제 논쟁에 해당되는 디베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제는 세 가지 논제가 있습니다. 사실 논제가 있고 두 번째 가치 논제가 있으며 세 번째 정책 논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논제는 말 그대로 그 과학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토론이고요. 가치 논제는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끼치는지 가치가 있는지 말 그대로 그걸 따지는 거고 사실 크게 안 적어 놓는 게 우리는 정책 논제.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봇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정책적인 변화를 줄지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의제들이죠. 이런 의제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토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봇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정책 논제로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긍정의 평서문으로 써야 되고요. 입증 책임은 찬성 측에 있습니다. 현상이 변화하는 측면에서 서술되어야 하고요. 특정 그 편견이 담길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되고 욕설이라든가 비속어 등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논제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로봇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로봇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로봇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로봇들 우리가 흔히 로봇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것이 뷔페거든요. 요즘 뷔페 가면은 로봇들 그 쌀국수 말아주는 로봇 알아요? 그 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그 여기다가 면을 이렇게 쫙 담아.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로봇이 팔이 이렇게 쫙 꺼내서 턱턱턱 빕스 가면 나와요. 빕스 가면 보통 있어요. 저기 CJ 제일자동차 있죠. 저기 빕스 충무로 가는 길에 그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봇들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을 이용하니까 그것에 따른 세금을 더 걷겠다 이거야. 로봇과 관련된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현상 측의 변화 있죠?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찬성 측이라는 거죠. 여기 특정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지금? 평서문이죠. 욕설 비속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담요 저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찬반이 갈라져서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논제를 바탕으로 특정 의견이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핵심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 논제를 가지고서 찬반으로 갈라져서 토론을 할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핵심 쟁점을 기준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쟁점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총 세 가지의 핵심 쟁점이 있어요. 바로 문제 쟁점, 두 번째 해결 방안 쟁점, 세 번째 이익과 효과 쟁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찬반이 크게 갈라지는 지점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세 가지? 이거 적으라고 하는 문제 나와요.
필수 쟁점 세 가지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문제 쟁점, 해결 방안 쟁점, 이익과 효과 쟁점. 자, 그러면 문제 쟁점에서 찬성 측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문제가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당장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반대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겠어요? 현재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대안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쟁점으로 그럼 로봇셀을 우리가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로봇셀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봇셀 도입해야 할 만큼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 당장 로봇셀 도입해야 된다. 반대 측은 뭐라 하겠어? 굳이 로봇셀 도입 안 해도 된다. 다른 대안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목소리 너무 크게. 울리거든. 카메라. 큰일 났다. 확인? 이 로봇셀과 관련된 첫 번째 핵심 쟁점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해결 방안 쟁점 봅시다. 해결 방안 쟁점. 찬성 측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요. 무조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해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실현 가능성은 뭐겠어? 민정아, 핵심 쟁점에서 해결 방안 쟁점을 얘기할 거야. 해결 방안이야. 찬성 측이 해결 방안을 얘기한다고. 그런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민정아? 그렇죠. 그거요. 네.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아까 위에. 민정아, 대가가 문제 있다 했잖아, 아까 위에. 문제 쟁점. 문제가 있는 거, 이 해결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겠지. 해결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실현 가능성은 뭐야? 또한 실현도 가능하다 이거지. 이게 다야? 알겠지? 그러면은 반대 측은 뭐라 반박하겠어? 해결도 안 되고 실현도 안 되고 대안이 있다라는 거지. 해결도 안 되고 실현도 안 되고 대안은 있다. 그걸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익과 효과 쟁점으로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겠어요? 이익과 효과 쟁점으로. 봐봐. 어떻게 잘 나왔는데? 살 빠졌다. 네, 네. 아, 나 녹화 중이었지? 큰일 났다. 야, 이익과 효과 쟁점은 뭐야? 찬성 측은 이익과 효과를 정책 실현 비용보다 크다라고 하겠죠. 뭐라고요? 찬성 측은 이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효과가 정책 실현 비용보다 크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이제 반대 측은 뭐 하겠어? 이익과 효과가 정책 실현 비용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너무 간단한 거죠. 이거 각각의 쟁점들이 어떤 입장에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싫어. 이거 왜 그래? 왜?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쟁점들이 각자의 입장들을 논증할 거라는 거예요. 논증. 예를 들어서 로봇세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 로봇세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당장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주장, 이유,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이야기할 거는 거야.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이야. 이유는 뭐겠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이나 조건 등의 뭐 주관적인 생각에 해당되겠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이나 조건 등의 주관적 생각에 해당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뒷받침하는 이유를 보통 아이유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뒷받침하는 사실이자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정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객관적 정보는 주장의 이유이자 근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특정 근거가 명확하다면 특정 주장에 대한 이유 또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 이유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근거가 너무나 그걸 완벽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이야. 알겠니? 과부장. 죄송해요. 바나나 킥 동생. 메론 킥. 요즘 나오던데. 바나나 킥 동생. 메론 킥. 어. 새로 추가됐어. 난 어제 같지롱. 성인 돼서 가지는 몇 가지 안 되는 장점. 첫 번째. 10시 넘어서 그냥 코놓게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토론 순서죠. 우리가 배우는 토론은 세다 토론이라고도 불리우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배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하냐면은 중간중간마다 반대 신문을 하고 마지막 반론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 노래 부른다 했어요. 이게 순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론을 해. 반대 신문에. 그리고 입론에. 반대 신문에. 입론해. 반대 신문에. 입론해. 반대 신문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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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이 네 가지 단계로서 끝나요. 확인? 입론 받으시면 입론 받으시면 입론 받으시면 입론 받으시면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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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이거야. 요거야. 요거라고. 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논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는 타입이야. 여튼 반대 신문은 뭐 하는 거겠어? 상대 측이 입론한 것들, 요거 좀 이상한데 싶은 것들 있지. 아, 요거 약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아, 이거 약간 이유 너무 주관적인데 이런 것들 지적하는 순간이야. 그림은. 그러면은 이게 총 4명이서 하거든요. 총 4명. 찬성 1, 2와 반대 1, 2로 나눠진다고. 그럼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래를 하나 부르실 거예요. 저와 함께 뭘 한다고요? 노래를 할 거라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영상을 혹시라도 시청하신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선배 모두가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전생 수학을 들으면요. 이런 노래들이 나와요. 제가 기억하는 두 개인데, 앞엔 놈의 제곱, 뒤엔 놈의 제곱, 곱한 놈의 2배.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1 빼기 공비분의 청, 1 빼기 공비의 n승. 이게 국룰이야. 여기 전생 출신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모른다? 이게 약간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났어. 전생과 사람들로 나왔다고. 전생 사람이 이 아닌지를 구별해야 돼. 그럼 이걸 시켜보면 돼. 아니면 바로 쏘면 돼. 외계인인 거야. 알겠지? 자, 전생 국어는 이겁니다. 기억해요. 기억해요. 간다. 찬반 반찬 찬반 반찬 반찬 반찬. 네? 자, 갈게요. 찬반 반찬 찬반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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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반찬 찬 반찬 반찬 반찬.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찬반 반. 아, 이거 입으로 해야 돼, 얘들아. 빨리. 하나, 둘, 셋, 넷. 찬반 반찬 찬. 뒤에 왜 안 해? 다시. 하나, 둘, 셋, 넷. 찬반 반찬 찬반 반찬 반찬 반찬. 자, 뒤에 애들 빨리 해. 세명 빨리 해. 입으로 해야 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아이, 규림이 왜 안 해? 빨리 큰 목소리로 최대한 큰 목소리로 해. 하나, 둘, 셋, 넷. 참.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찬반 반찬 여정이 목소리 안 들린다. 반찬 반찬 마지막 셋 넷 찬반 반찬 찬반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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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번호가 없었잖아요. 이제 갈게요. 1, 2, 1, 1, 2, 1, 2, 2, 1, 1, 2, 2. 하나, 둘, 셋, 넷. 1, 2, 1, 1, 2, 1, 2, 2, 1, 1, 2, 2. 뒤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 너 틀렸어. 한 대 맞아. 1, 2, 1, 1, 2, 1, 2, 2, 1, 1, 2, 2.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후! 자, 그래서 찬성 1, 반대 2, 반대 1, 찬성 1. 그러니까 여기 반대 2가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반대 2가. 반대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암기하세요. 물어봅니다. 이거 순서 물어본다고. 알아들어. 자,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 만족스러워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규림이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불러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찬반 반차부터 하나, 둘, 셋, 넷. 얘들아 집중, 집중해 박수. 집중. 자, 규림이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찬반 반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아니 안 부담스러워요. 얼른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 민정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녹화 꺼줄게. 아 빨리 해. 근데 한번 해야지. 너 안 해올 거잖아.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연습하고 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빨리 해. 하나, 둘, 셋, 넷. 아우, 다음. 숫자도 해야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진짜. 근데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찬성이 1번이면 반대가 있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 그 순서라는 겁니다. 찬성 1번이 입론하면 반대 2번이 반대 신문하고 반대 1번이 입론하면 찬성 1번이 반대 신문하고 이 순서라는 거예요. 찬성 1번이 어. 입론을 하고 어. 반대 2번이 반대 질문하고 네. 또 반대 1번이 입론을 하고 네. 찬성 1번이 반대 질문을 하고 오케이. 오케이. Got it? You got it? Okay. Yo. Next level. 다음 볼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자와 여기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떤 식으로 입론과 반대 신문하고 있는지 그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있는 찬성 측 반대 측의 각각의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쟁점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의견들을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볼게요. 네, 녹화 켰어요? 계속 켜져 있어요. 네. 왜요? 안 껐죠. 안 했잖아요. 네. 노래 안 했잖아.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 안녕하십니까? 최근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봇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드시 문칙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께서는 사회자가 안내하는 토론의 순서를 잘 따라주시고 예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성 1이 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찬성 1이 문제 쟁점에 그리고 해결 방안 쟁점에 효과 쟁점에 각각의 이제 주장, 이유, 근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유는 잠시 생략될 수 있어. 아이씨, 야, 이거. 내가 지금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눈 줄 알겠어요? 찬성 1이 문제 쟁점에 대한 주장, 이유, 근거를 얘기할 거고 해결 방안 쟁점에 대한 주장, 이유, 근거를 얘기할 거고 효과 쟁점 뭐였어? 효과와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 이유, 근거를 얘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줘야 돼. 어차피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여러분들 자습서 교과서에 다 적혀 있고요. 나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그때그때 읽고 문제를 풀려가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특히 이번 시험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와중에 이거를 그때그때 읽고 푼다? 굉장한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본적인 주장 이유 근거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부족한 것들만 지문을 읽으면서 푸는 겁니다. 한성일 볼게요. 기본 로봇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죠. 로봇세란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찬성 측 1의 문제 쟁점 주장하죠. 뭐예요?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심각하다라는 거죠. 맞죠? 그에 따른 근거 얘기합니다. 뭐라 해요? 국제 로봇 연맹, 세계 로봇 보고서. 이거 여러분들 자습서 보시면 다 요약 정리되어 있거든요. 옆에 각각의 쟁점에 따른 주제, 주장, 이유, 근거들이 여러분들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보고서 같이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굳이 막 너무 어렵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게 이걸 다 적으려고 하지 마요. 알겠죠?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작동 중인 로봇을 뜻하는 용어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신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제는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나라의 이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다. 즉 우리나라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뭘로 대체되고 있다.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해결 방안 쟁점에서 주장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러한 문제 로봇세로 해결 가능. 이유는 뭐예요? 로봇세로 우리 뭐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실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2016년 유럽 의회에서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만든 적이 있고 유럽 의회의 로봇세 도입 관련 활동 행동 그리고 2017년 세계적인 IT 기업의 창업자도 로봇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로봇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유명 IT 기업 창업자의 낙관적 전망.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로봇세의 도입으로 로봇 산업이 일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효과 쟁점에 대해서는 주장 어떤 주장 나오죠? 로봇세는 우리 사회에 큰 이익을 줄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실업자가
로봇의 재원으로 교육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거가 생각된대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생각되면은 주장에 어떤 힘이 생겨요? 많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 편이죠. 실제 로봇셀을 여기서 이런 것들이 팁일 것 같아요. 실제 로봇셀을 도입해서 얻은 어떤 효과가 있는 나라를 제시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나라들을 근거로 제시를 해줬다면은 보다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확인? 체크! 자, 사회자가 이제 뭐 하죠? 이제 찬성 1이 입론했어. 그럼 반대 2가 뭐 하겠어요? 반대 신문하겠죠? 유럽 의회에서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봇세가 도입됐냐 이거죠. 그래서 로봇세 진짜 도입된 근거의 약점 지적이죠. 그래서 뭐라 해요? 찬성 1이 도입 안 됐음. 반대 2가 씩 웃겠죠? 이때. 예. 뭐라고 하죠? 유럽의회가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은 까닭은 로봇세로 얻는 이익보다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로봇세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즉 이거는 뭐야? 반대 2는 비용이 이익이나 효과보다 크다라는 거겠지. 비용이 이익과 효과보다 크다. 이건 아까 전에 그 이익과 효과 쟁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찬성일이 뭐라고요? 도입을 보류하겠는데 그 이후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이라면서 로봇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는 노동자로서의 인격권을 일부 인정한 것이므로 근데 아니다. 무조건 로봇의 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야. 로봇셀을 위한 유의미한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반대 2는 유럽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로봇을 도입 안 한 거 아니냐. 찬성 1은 그런데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로봇을 위한 미래를 생각해서 한 거 아니냐.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얘는 2016년부터 이러고 있었는데 2025년이 지금 우린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반대 1위 다시 입문하는 거 봅시다. 저는 로봇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문제쟁 좀 볼게요. 뭐라 하죠? 주장 뭐라 하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한 수준 아닙니다. 로봇의 인간 직업 대체 문제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로봇 산업으로 특정 일자리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일단 근거까지 적을게요. 한국조세제적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종사주 1,000명당 로봇 함대가 늘어났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노동자의 수가 0.38% 늘어났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이 일자리 총량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일자리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파이의 크기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근대 사회에 규리마 증기기관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막 생겼잖아. 그지? 그럼 사람들이 원래는 못 타고 다녔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말을 잘 타, 안 타. 그러면 말을 가지고서 가지고 있던 직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직업들이 거의 다 사라졌겠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전체 개수가? 아니,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자동차와 관련된, 증기기관차와 관련된 직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의 총량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말 가지고 직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받아야죠. 약간 이런 식이에요. 확인?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는 로봇 사용이 노동자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 두 번째 해결 방안 쟁점이죠. 주장 볼게요. 로봇세를 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유는 뭐예요?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왜 줘야 되는지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민정 씨? 네, 과세 대상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것이 어떤 말이냐? 근거 봅시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드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 이야기를 하네요. 항공기 탑승권 발급 기계나 모바일 뱅킹, 은행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같은 시스템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이런 기술을 과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죠? 항공기 요즘 뭐예요? 비행기 타보셨을 거 아닙니까? 타봤어요? 최근에 탔잖아. 비행기 타봤어요? 그 아빠가 태워주는 비행기 말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입구 수동을 밟아서 알겠지만 요즘은 그냥 티켓 그 자동 발급 받잖아요. 비행기 티켓. 그렇지 않아요? 막 자동 발급 받던데 그냥. 뭐 저는 그런 거 미심 적어가지고는 항상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거 미심 적어해서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이제 오류 뜰 것 같고 그래서 여튼 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런 것들 그런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것들 과세해요? 롯데리아 키오스크에 추가적인 세금 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효과쟁점 볼게요. 주장. 로봇 도입에 따른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로봇 산업이 크게 위축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거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종합 경쟁력은 주요 로봇 산업국인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거죠. 애초에 로봇 산업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세금까지 거두면은 뭐 할 거다? 세금까지 거두면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 제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기사를 봤는데요. 작년도 기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 개발 수준 있잖아요. 로봇과 인공지능 개발 수준.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 개수에 대해서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 수가 1위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 1. 한 개 있다는 거죠. 독자적 인공지능의 개발이. 일본이 인가그래. 중국 당연히 많고 일본이 인가그래. 자, 미국 몇 개일까요? 50 몇 개인가? 네? 내가 기억상 51개인가 그래. 우리나라보다 51배 와. 그냥 개발이 안 그래도 안 되고 있는데 개발이 안 그래도 안 되고 있는데 얘들아 내가 이때 졸립다 했잖아. 이때 졸릴 거라 했더니 재미없다고. 기술이 안 그래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버린대. 추가적으로 이거 하려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이걸 쓰려고 해 안 해? 안 한다라는 거. 그게 또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반대 신문 봅시다. 찬성 1위 반대 신문 하겠죠? 과세 대상이 되는 로봇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과세 대상이 명확하면 로봇세 부과 가능함? 맞죠? 그럼 과세 대상만 명확하면 로봇세를 부과해도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반대 1이 뭐라고요? 그래도 반대다. 왜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생일이 다시 뭐라 해요? 현행 부가가치세 법에는 무인 자판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해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즉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계들에도 뭐 하고 있다? 세금을 매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기에도 세금을 매기니까 로봇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반대일이 다시 뭐라 해요?
로봇은 완성된 것이 아닌 개발 중이다. 이 개발의 새싹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발전의 싹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길마 알겠어? 길마 괜찮아? 아파? 사이다 여자들도 먹을래? 아, 너무 폭력적이야. 어? 아픈 애들이 많은 거야. 죽지만 말자. 아파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무나 폭력적인 말이에요. 아프면 환자다. 그죠? 아프면 환자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뭐, 뭔 피땀을 나는데. 뭐라 적었어? 이게. 아니, 말은 될 것 같아. 얘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별거 아니야. 사자성어, 호랑이 성어랑 비슷한 급 아닐까? 내가 혹시 방금 죽지만 말자라고 얘기했지? 혹시 막 죽는 건 아니야 그래봤자 라는 얘기 안 했지? 죽지만 말자. 우리. 잘 얘기했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나 바로 이제 캡처돼가지고 쇼츠 영상을 올라올 뻔했어. 와, 바로 찍자고. 그 발전의 싹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심하세요. 큰일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찬성 2. 문제 쟁점, 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생산 활동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은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 여기서는 지금 뭘로 바로 가냐면요. 그 효과와 이익에 대한 얘기만 해요. 자, 주장입니다. 그 로봇세를 걷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야 된다. 이유와 근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른 얘기예요. 국내 노동자의 60%가 뭐 할 거다?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 확충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로봇세를 걷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 근데 진짜 이러면은 로봇세를 걷긴 해야겠죠. 확인? 두 번째, 효과와 이익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또한 로봇세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주장. 로봇세는 뭐도 해결할 수 있대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대. 이 정도면 거의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로봇스만 도입하면 다 이제 나아져요. 네.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여튼 로봇스로 뭐도 해소할 수 있다? 빈부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봅시다. 한국은행 산하경제연구원에서도 한국은행 산하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증가가 단순 반복적 직종에서 노동 수요를 더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서 설비 관련 단순 계측 업무, 반복적인 기계 조작이나 조립 등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비교적 쉬운 직종에서 로봇으로 생기는 일자리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로봇을 활용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로봇으로 대체되는 직종들이 대부분 어떤 직종들이래, 얘들아? 로봇으로 대체되는 직종들이 대부분 어떤 직종들이래? 예, 비교적 단순 노동 직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로봇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대체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그러면은 빈부격차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된다? 로봇세 도입은 복지 혜택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은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 그래서 이제 반대 1이 반대 신문합니다. 뭐라 하죠? 국내 노동자의 60%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일 뿐이지. 자, 60% 대체된다는 말 있죠. 이거 그냥 예측일 뿐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산성 2는 뭐라요? 근데 불확실하지만 대처할 수 있으면은 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다 주장하는 거고요. 그죠? 로봇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빈부격차의 원인을 로봇으로 돌리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모든 원인을 로봇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논리적인 삐약삐약 비약이 있다는 거죠. 삐약삐약 병아리 머리 아파 미안해. 저 이제 아이씨 근데 삐약삐약 병아리 다음 가사를 모르겠어. 음메 음메 껑충껑충 개구리 타당타당 M16 왜?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국수 같다고? 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그래서 찬성 2가 뭐라고 대답하죠? 찬성 2가 겸허히 맞을래? 아니면 겸허히 안 맞을래? 겸허히 한 대 맞을래? 아니면 지금 일어날래? 이거 마치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비장하게 결심하는 듯한 민정아 근데 좀 일어나봐. 이거 할 거 대박. 이거 내가 졸렸다 했잖아.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 일어나서 그래. 얼마 안 남았어. 다 끝났어 이제. 진짜 이제 여기 한 페이지 넘어가면 끝이야. 마지막이라도 집중 좀 하자. 좀 일어나서 들어. 너 이 상태로 내가 다시 수업하면 졸 거 아니야, 민정아. 어? 민정아, 정신 좀 차려봐. 아까 왜 이렇게 졸아? 할 게 많다니까요. 안 졸 거지?
자, 찬성 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급여가 낮은 일자리가 사라져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므로 로봇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빈부격차 심해지는 거 이제 이게 허풍이 아니다. 논리적 비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 2가 입문합니다. 뭐라 하죠? 얘도 이제 효과와 이익 쟁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네요. 아, 옆에 여기 있구나. 저는 로봇세를 도입해도 세수 확충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세 세수 확충 효과 물어볼게요. 세수 확충 효과가 뭐예요? 네, 뭐예요, 이게? 뭐야? 너도 이거 할 거야? 어, 쉣. 세수가 뭐야?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죠. 아까 위에 같은 말 나왔는데 그때는 왜 아무 반응 없더니 지금 왜 확충은 뭐야? 그럼 그걸 걷어내는 방법들을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늘리는 방안. 으로써 로봇세. 이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반대측은. 그냥 스트레스, 잠을 안 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에 여기 머리에 압력이 높아져서 계속 머리가 두통, 편두통이 있던 거야. 약도 뭐 별게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아프다 하면 조퇴를 막 시켜줬어요. 선생님. 집에서 쉬고 그때. 뭐 그랬죠. 잠을 좀 자니까 많이 좋았어요. 쉬는 시간에만 자니까. 건강한 학생이네. 쉬는 시간에 자야죠. 그죠? 수업 시간에 자는 누구누구보다 낫네요. 자, 그래서 로봇의 세수 확충 효과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유로는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기 힘든 세금 체계다. 로봇에 세금 부과 힘든 체계다라는 거죠. 근거는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세금 부담 안 하는 사람들 37.2%라는 거죠. 이들 대부분은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단순 반복 노동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미 세금을 거의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 그들을 대체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너가 찬성 측이 얘기했던 67.2%의 대다수들은 어떻다?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로봇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확증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애초에 안 내고 있는 애들이니까. 확인? 그렇게 또 두 번째. 또한 로봇 때문에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 사이에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로봇 때문에 로봇 활용 기업 사이에도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당연히 로봇을 구매하는 비용 부담이 더 어떻겠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대기업은 어때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죠. 큰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민정아, 왜 하나도 안 보는 거야? 어? 아, 거짓말하지 마요. 자꾸 눈에 떠요. 너가 다른 짓을 하는 게 자꾸 내 눈에 떠. 지금 미안해. 미안해. 자꾸 눈에 떠. 내가 자꾸 눈에 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반대로 설명하면 집중의 박수, 집중 해달라는 거예요. 어?
많이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들보다 떨어질까 봐 너무 걱정돼요. 지금. 떨어질 곳이 없어요라고 하지 마요. 있어요. 우리가 심연이라는 곳은 언제나 있습니다. 심연이 있어요. 특히 자신이 중간고사 잘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많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가 파트가 조금 이제 내용이 중간고사 때보다 약간 내용이 의문의 변경고사 빼면 어렵잖아요. 근데 내용 시험도 어려울 거라고.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대 신문. 자, 누가 반대 아니 찬성 2가 반대 신문하죠. 뭐라 하죠? 면세자가 주로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단순 반복 노동의 분야에 증사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단순 반복 노동 분야 종사 근거. 반대 이 뭐라요? 정확한 근거 없대요. 소득 분포 자료 추측이래요. 이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이러면은 신뢰도가 뚝뚝 떨어진다. 뭐야? 뭐야? 그럴 때는 이제 찬성 2가 뭐예요? 반대 빈부격차, 로봇세가 빈부격차 해결이 아닌 반대 결과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논리적 비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 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사실 지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토론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반론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자세 같은 것들 한 번만 정리하고 볼게요. 사회자는 어때야 돼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니하죠? 또 뭐 해야 돼요? 논제 규칙 진행 순서 알려주겠죠? 또 뭐 해야 돼요? 발언 요약 및 내용 정리해 주겠죠? 또 뭐 해야 돼요? 논점에서 벗어나면 뭐 해줘야 돼요? 쟁점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해 줘야겠죠. 토론자는 어때야 돼요? 이렇게 눈에 자꾸 띈다니까. 내가. 자, 토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의와 어떤 예절을 지켜야겠죠? 막 토론하다가 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막 부적절한 발언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상대 측이 하는 말에 회피를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안 나왔나? 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뭐 해줘야 돼요? 잘 마련해야겠죠? 이런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조리 있게 말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주장만 얘기하고 이유와 근거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상대 측의 주장을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반박해야죠.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안 돼요? 감성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안 돼요? 무작정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반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 상대 측이 발언할 때는 뭐 해줘야 돼요? 경청해야죠. 그죠? 중간에 말을 자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의견하고 안 맞다고 무조건적으로 일단 비판하고 비난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말이야. 청중은 어때야 될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청해야 되죠. 또 주장이 타당한지, 근거가 적절하고 믿을 만한지 판단해야겠죠. 그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이 타당하고 근거가 적절하고 믿을 만한지를 파악하면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